네.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변호사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변호사 수입이 굉장히 지금 양극화가 심하다. 전체 변호사의 10%가 전체 수입의 80%를 가져간다. 뭐 이런 뉴스가 떴죠. 뉴스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SBS 뉴스인데, 어, 전문직도 양극화, 변호사 회계사 10%가 시장 80% 독식이라고 떠 있죠. 이거 지금 12시간 전에 뜬 뉴스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 10%가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어, 상위 10%가 전체의 77.3%를 차지한다. 어, 22%는 월 평균 4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뉴스가 어, 지금 떠 있습니다. 22%는 이제 4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게 떠 있죠. 이게 지금 SBS 뉴스 에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변호사 회계사 10%가 시장의 80% 독식한다. 예. 그래, 그럼 90% 분들이 20% 가지고 시장을 나눠 먹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음, 음, 뭐 이런 것은 예견이 됐던 것이고, 뭐 원래 좀 그랬던 건데 더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원래는 근데 이 전문직을 한다는 이유가 그 자격증 보호를 받고 자격증으로부터 이 보호를 받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제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고시 신화라고 해서 고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10% 분들이 이제 80%의 어떤 시장을 가져간다, 파이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자체가 좀 정글이 돼버린 것이죠. 돼버린 거고 이런 구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 이게 바로 일반 회사원이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원이고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이 전문직 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직을 땄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전문직 중에서 뭐 20% 정도는 변호사 중에서 20% 정도는 월 400만 원을 벌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이 중에 뭐 한 10% 정도는 저는 이제 뭐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걸어 놓은 거고 뭐 일 별로 안 한다고 봐요. 근데 진짜 이제 여기서 한 10% 정도, 변호사 중에 10% 정도는 월 4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뭐 400만 원 정도 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업의 어떤 그런 어떤 뭐 하위 직급에 있는 분들의 수준이 돼버린 거죠. 이러면은 변호사의 메리트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변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시험 있을 때도 뭐 굉장히 빡셌지만은 지금도 뭐 로스쿨도 만만치가 않죠.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고 로스쿨을 다니고 그리고 또 시험도 치고 거기다가 수습도 좀 해야 되죠. 이래 가지고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대학이야 다 가니까 뭐 필요 없다면서 또 시험도 쳐야 되고 들어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수습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뭐 400만 원이다. 이거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10% 분들이 80%를 가져가고 그리고 그럼 90%의 분들이 20% 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90%에 들어가 버리면은 답이 없다는 거가 되겠죠. 10%만 답이 좀 있다. 근데 이 집단 자체의 수준이, 경쟁의 수준이 너무 높죠. 너무 높으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것은, 내가 잘한다. 내가 이제 소위 우수하다는 것은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집단 내에서 우수해야 되는 거죠. 그 집단 내에서. 그 집단 내에서 이제 하위권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집단 안에서 우수해야만 되는 건데, 근데 변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법시험 통과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분들이 거의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양대 뭐 성대 이런 데까지 합하면 거의 한 70%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70%입니다. 여기만 해도. 근데 이제 10% 안에 들어야만 80%를 가져가고 90%는 20% 가져간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위 10% 안에는 뭐 서울대 혹은 고대 법대 나온 분들이 이제 주류겠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제 지방대 나오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는 분들이. 그런 분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대 있는 분들도 밀리고 고대도 밀리고 연대도 밀리고 한양대 뭐 성대 다 밀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소위 전문직의 어떤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문직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전문직을 받으면은 고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문직을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교 입시 레이스보다 더 빡세게 달려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사회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전문직 분들이 뭘 고민하겠습니까? 차별화를 고민해야 됩니다. 변호사, 의사, 뭐 회계사 차별화 많이 살 길이죠. 어떤 식으로 차별화할 것인가? 기존의 어떤 주류적인 흐름보다 확실하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뭔가가. 그런 걸로 가든지 아니면 이 주류의 흐름에서 틈새를 보든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제3의 길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숫자가 많고 이러면은 이게 힘듭니다. 완전히 이제 클래스를 달리해서 올라가든지 틈새로 가든지 제3의 길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이걸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되고 그냥 가면 안 되고 어 그러니까 차별화를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차별화를 못하면 이제 끝장인 건데 한번 보십시오. 그 예전에 우리가 뭐 정주영이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이제 한국 1등 재벌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성신재 피자 창업주님 같은 경우에도 한때 이제 한국 외식업계 판도를 바꾼 분이죠. 지금으로 치면 한 100조 원 정도 되겠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한 게 뭘 했습니까? 자동차 정비업을 했잖아요. 자동차 거의 없을 때. 그러니까 자동차가 거의 없을 때에 자동차 정비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생각을 달리 한 거죠. 시대보다 확실히 좀 앞서 있었던 거죠. 차가 없을 때, 차가 없을 때 차를 정비한 거예요. 차가 대한민국 거의 없을 때. 그리고 차를 아무도 안 만들 때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성신재 씨, 성신재 피자 창업주. 성신재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피자헛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어떤 그런 식당하고 어떤 흐름이 완전 달랐죠. 연예인들 뭐 버글버글거리고 했다고 하죠. 이태원 그, 그 피자 같은 경우에 보면 연예인들 뭐 버글버글거리고 완전 핫플 중에 핫플이 된 거죠. 지금 뭐 스타벅스 이런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신개념의 어떤 굉장히 좀 이렇게 멋진 걸로 확실하게 클래스를 달리해서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님이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거의 한 300억 정도 벌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4, 5천억 될 돈이죠. 예. 그래서 110억 그 개인 소득세도 내시고 이게 당시에 한국 최고 개인 소득세라고 하죠. 이건희 회장님보다 더 소득세를 많이 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완전 달리한 거죠.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가든지 아니면 이 속에서 뭔가 틈새를 보든지 제3의 길로 가든지 외국으로 간다든지 그죠? 뭐 국제기구로 간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법률 전문 기자도 있을 수 있고 이 틈새 같은 경우에도 유력한 하나의 분야를 파는 것도 좋아요.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세금을 팠다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세금은 조금 식상하고 그 외에 뭐 다른 거 팔 건지를 좀 보고 파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문철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팠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이 발생하느냐? 한 20만 건 이상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기본적으로 이게 돈이 많이 나가요. 이게 돈이. 이게 몸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거 뭐, 몸에 죽지만은,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 나갑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고도 그냥 몇백원 기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후진을 하다가 오토바이랑 살짝 박았습니다. 오토바이 자빠지지도 않았어요. 오토바이 앞에 조금 이제 뭐 깨지고 했는데 그 오토바이 사고 나신 분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나간 돈이 400만 원이 거의 나갔거든요. 400만 원인가. 물론 이제 다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엄청나죠. 이런 돈도. 이런 돈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뭔가 완전히 좀 클래스를 달리하는 거를 하든지 그 다음에 틈새를 보든지 제3의 길을 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류적인 이런 거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가격을 싸게 한다.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가격을 싸게 합니까? 할, 할 수 있는 차별이 거의 없는데? 뭐 광고를 한다. 광고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광고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도 이거 받을 수가 없잖아. 물론 이제 뭐 사람 새끼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겠지. 근데 본인한테 받으려고 하겠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광고비 해소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오면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압도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뭔가를 하든지,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보다 한 클래스 위쪽에 잡아서 이게 가는 흐름이죠. 정주영, 성신재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틈새를 보든지, 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 한문철 변호사 또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제3의 길을 가든지, 정치라든지, 외국이라든지, 뭐 등등, 법률 전문 기자라든지. 완전히 사고를 좀 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책을 좀 쓰고, 유튜브를 좀 하고, 한문철 변호사도 교통사고 해가지고 유튜브 하잖아요.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고. 이거는 거의 좀 필수가 안 됐나 싶어요. 변호사에게 필수다. 책을 쓰고 유튜브 한다. 이건 거의 필수 코스가 된 것 같아요. 이거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압도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뭐 틈새를 어떻게 뭘 공략을 할까? 이 공부를 좀 해야겠죠, 이거는. 이걸 좀 파야 됩니다. 이걸 완전 새롭게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10년 정도 판다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제3의 길. 음, 여러 길들이 많지. 책 쓰고 유튜브. 책 쓰는 거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사분들이 저 수강생 중에 지금 책 쓰는 분들이 거의 뭐 의사분들이 10명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지금. 변호사분도 있긴 합니다. 변호사분들도 책을 좀 많이 써야죠, 이제. 유튜브.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압도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거, 틈새, 제3의 길, 그 다음에 책 유튜브.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해야죠. 안 그러면은 뭐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뭐 명함을 판다. 이거는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어,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음. 새로운 오펌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대형 오펌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겠죠. 그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사건 수임할 게 아니라 전략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길이 뭔가, 틈새가 뭐가 있을까, 뭘 어디 팔까, 제3의 길을 어떻게 갈까, 책 쓰고 유튜브 하고, 그죠? 요거 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10%가 80%를 가져가는 시대가 됐다. 뭐 이게 직장인들 세계 아닙니까, 사실. 직장인들 세계가 그렇잖아요. 100명의 신입사원 입사해, 대기업에. 그중에 한 명이 상무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기수가 이제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고 쭉 기수가 있잖아요. 쭉 있으면 여러 기수 합해가지고 그 중에서 전무가 한 명 나오는 거거든. 10기수 이상 중에서 부사장이 한 명 나오는 거고 이런 거거든. 이런 거잖아요. 뭐 변호사가 점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어떻게 차별화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안을 이제 세워서 가야죠. 음, 책, 책 쓰고 유튜브 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 쓰고 유튜브 하는 거는. 지금 의사분들은 책 쓰고 유튜브 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변호사는 아직까지 이걸 잘 안 하려고 해.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예, 책, 유튜브, 그리고 방송까지. 이렇게. 책,
유튜브 방송 세 개를 같이 해야지. 자기가 좀 힘들면 대형 유튜브 출연을 하면 돼. 책은 한 권만 내면 되고, 방송 같은 경우도 이제 제안을 많이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출연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이제 가야지. 그냥 이제 하면은 절대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뭐 열심히 하겠다. 음, 이거가 안 되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전략. 전략이 중요하죠. 예. 이제 무엇으로 이제 기억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시장의 크기가 어떠한가? 경쟁의 정도가 어떠한가? 미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 어, 해외의 어떤 모범 케이스는 뭐가 있는가? 벤치마킹할 건 뭔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봐야죠. 음, 그래가지고 실행을 해야 돼. 음, 기본적인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그 일은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예. 5년, 10년 내에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변호사 30살이다, 35살이다, 혹은 40이다. 10년 내에 만들어야 돼요. 30살 분은 40살까지, 45세까지, 그리고 50살까지. 예전에 제가 송파구청장인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고시 공부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고시를 뭐 2년 만에 패스한 분도 있지만은 10년 만에 패스한 분도 있고 거의 한 20년 만에 패스한 분도 있어요. 인생 바치고 고생 많이 한 분들 많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송파구청장님이시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30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뭐 40대인가 50대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대인가 50대인가 거의 뭐 10몇 년, 20년 가까이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이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이제 버텼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20년 고시 공부해보라 해보세요. 보통 사람 자살해요, 이거. 죽는단 말이야. 맞잖아요. 20년 감옥에 있으라 그래봐. 이 고시 공부하는 게 이게 감옥 생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20년 감옥 생활하는 거, 20년 공부하는 거는 20년 감옥 생활하는 거 비슷하잖아. 앉아가지고 하루 10시간씩 공부한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연애 안 해. 뭐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친구 만나는 것도 안 하고 뭐 그러고 20년 하는 거잖아. 이거 뭐 거의 감옥 생활이잖아. 그래서 잠깐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이제 버티고 이제 승부를 했는가 물으니까 이제 답변하시더라고. 종교의 힘이다. 부터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청장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하게 됐다.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영업 변호사라는 게 해보니까 이제 법률 실력보다는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업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영업 이런 게 좀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정치로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로 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가지고 6개월 준비하고 구청장에 당선했다고 하더라고. 6개월 준비하고. 그래서 당선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재선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죠. 지금 국회의원도 하시려고 여러 노크를 두드리는데 국회의원까지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송파구청장 2번 하시고 이렇게 좀 구청장 2번 하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훌륭하죠 이거. 박춘희 부총장님 또 친오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친오빠가 또 김현장 변호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대 나오셔가지고 거의 뭐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 붙고 고생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적성이 안 맞아, 영업이 좀 어렵다. 영업이 뭐 해보니까 좀 안 맞더라. 해서 정치로 왔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가 많거든. 케이스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내가 어느 케이스에 속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뭐 지금은 이제 그냥 변호사를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도 하고 선배도 좀 보고 해외의 케이스도 좀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분들이 머리 좋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것도 좋아요. 일반적인 책을 쓰는 것도. 작가로 완전히 직업 전향하는 것도 좋아요.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떠가지고 작가로 완전 전향한 분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작가일 수도 있고, 뭐 기자일 수도 있잖아요. 법률 전문 기자. 그잖아요. 법률 전문 기자. 정치도 있고, 뭐 길들은 많습니다. 교통사고도 지금 팔 수 있고요. 그죠? 왜냐면 교통사고 이거 뭐 한무초 변호사님 하지만은 뭐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 들면 못 할 거잖아요. 포스트 한문처로 해서 준비하면 되지. 그리고 뭐 시장이 크단 말이에요. 서로 좀 나눠 먹어도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갈 때는 뭐 해양법 전문가, 뭐 전문가
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도 되고 해외로 해외로 좀 갈 수는 없는가 좀 고민해보고 여러 고민을 좀 해봐야죠. 해보고 가야 됩니다. 그냥 하면 절대 안 되는 시대였어요. 음. 과거에는 이제 이런 변호사분들이 이제 교수나 이런 걸로도 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교수는 저는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앞으로 점점 더 전망이 없어요. 직업적 전망이. 예. 왜냐면 교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등록금으로 돈 버는 사람들 아닙니까? 등록금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애가 없는데. 그리고 대학이 점점 이제 무용론이라고. 대학 무용론. 대학 무용론을 제가 10년 전에 주장을 하면서 맙소사 아직도 대학이라니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직도 대학이라니. 음, 너무 빨리 주장을 한 거지. 시대 흐름을 보고 대학이 이제 무용이다. 대학 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주장을 한 거거든요. 점점 이렇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교수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로 가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딱히 중요한 파트 몇 개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크게, 사실 대학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대학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이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됩니다. 전략을 잘 세우고 이 전략대로 해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간에 책을 쓰는 것도 좋으니까 책 쓰기 하고 싶으면 또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또 책 쓰기 전문가 아닙니까? 제 수강생 중에 뭐 삼성전자 전무, 삼성전자 부사장, 그다음에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뭐 연세대 공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이런 분들이 제 수업 제가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도하고 있는 분도 있고, 예. 의사분들도 한 10명 정도 이제 경북대 의대 교수부터 해서 뭐 의사분들도 분당 서울대 병원 교수부터 해서 뭐 많단 말이에요, 의사분들이.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예, 변호사도 있어요. 중학생 중에 있는데 오셔가지고 책을 또 쓰면 되니까. 그래서 승부를 한번, 그러니까 책 쓰고 유튜브 하는 건 좀 꼭 좀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승부할 거면은. 그리고 방송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예, 책, 유튜브 방송. 이거를 이 트라이앵글로 해가지고 잡고 가야 돼, 이걸. 아시겠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법무사 하는 일들 했잖아요. 법무사 하는 일들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전문 변호사 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 발명도 했어요, 발명. 뭐, 독서된가 그 발명한 걸로 아는데. 그리고 생수 사업도 하셨죠. 그리고 정치도 하시고. 예. 뭔가 변화를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승부를 해야 될지. 그냥 기존의 어떤 그대로 가면은 망합니다. 예. 대부분의 변호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아유, 내가 고생 많이 했고, 그다음 내가 변호사고, 허들을 통과했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허들의 일을 하느냐, 고, 그다음 고개를 숙이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러면 돈 못 법니다, 이거. 예. 기본적으로 돈 버는 기업가의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거든. 안 됩니다. 이래. 돈 못 법니다. 이래가지고. 예전에 이 우물에 갇혀가지고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이렇게 가도 돼요. 되는데 이 우물 안에서 10%의 사람들이 이 전체를 거의 다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이라면은 이러면 쫄딱 망합니다. 이거. 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책 쓰기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세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사실은 꼭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